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 금일 국내 시장이 또 어제와 비슷하게 굉장히 좀 어렵게 오전장이 좀 펼쳐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장 후반부터 오전 한 10시를 기점으로 또 급격하게 반등이 주어졌었는데 시장이 또 그렇게 녹록한 흐름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와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수급적인 문제가 좀 생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집단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이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슈가 생겼잖아요. 사망자. 근데 이게 이제 장 막판에 음성으로 판명이 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다가 또 오전에 9시 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구의 집단 확산 조짐 해가지고 뭐 응급실 폐쇄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15명이 확산됐다, 추가 확진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은 더 추가적인 급락을 나왔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모든 수급 자체가 시장에 이제 대부분의 수급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식으로 또 쏠려가면서 그 기회를 틈타 또 메이저 세력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우량한 실적주라든지 반도체 장비를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요. 기존 공식이 좀 깨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와 같은 뭐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접근을 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오전장 초록뱀이라는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고 시장 반등할 때까지 관련해서 수급주 위주로의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오늘 줄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지금은 그래요. 약간 뭐 복불복, 복불복의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홀짝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뭐 홀이면 대박, 짝이면 쪽박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구간에서의 매매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일단은 뭐 관련주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추가 확산이 더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 확산이 나오더라도 보편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전략으로만 가야지 이걸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내일자에 또 단기 고점을 만드는지 항상 지켜봐야 되고, 원래 기존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원균에 의한 테마는 원래 죽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그 공식이 좀 깨지면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수급 시황 보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휴장이었었는데, 전전일이죠. 월요일날 휴장이었었는데 우리나라한테 글로벌적으로는 악재를 떠넘기고 자기네 장에서는 또 시간 외에 나스닥이 빠졌던 부분을 전부 회복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테슬라의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목표 주가 상향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이 되었고요. 뭐 애플도 장초 마이너스 3% 개파락에서 이제 마이너스 1. 몇 프로로 하락폭을 축소한 부분까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저희 나라만 코로나 이슈로 투매가 굉장히 큰 위치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플러스 이번에 나온
중국 내 이제 자국 기업이죠.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그 기업들에게 이제 관세를 인하해 주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곡물을 구입을 하겠다. 즉 이번에 있던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만 유독 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더슈팅이 진행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동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오늘 빠졌을 때는 손절이 아니라 버티셔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똑같은 의견을 드렸고, 오늘 저점 그리고 어제 투매는 말 그대로 언더슈팅, 즉 공포에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반등을 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그게 맞아요. 꼭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자, 그 밖에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종가 무렵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내일 장까지는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요일쯤 다시 일부 현금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제조 PMI라든지 그 시장 지표가 일단은 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수급은 오늘 11시, 10시, 즉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를 기점해서 갑자기 돌아섰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 투매가 나왔을 때 일단 코스닥 시장이 돌아섰고, 오늘 보면 비메모리 섹터, IT 섹터 위주로의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대장주,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의 반등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대장주, 무조건 가는 말을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게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물리더라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시장으로 와서 일단은 해외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 해외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 일단 나스닥을 보죠. 나스닥은 사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우상향 추세에서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우는 아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테슬라가 여전히 지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꺾이기 전까지는 2차전지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이런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2배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자, 차트를 하나 놓고 볼게요. 오늘 차트를 놓고, 시장은 오늘 저점을 정확히 21선 근처에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오전에 급락을 하면서 이 시점이죠. 쓰리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돌아갈 때, 이 선이 돌아갈 때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돌아섰고 여기서부터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갔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일단 시장을 보면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장이 이제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이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하락인데, 이 구간은 언더슈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즉 코로나 사망 이슈, 그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슈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회복이 됐고요. 오늘도 빠질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언더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한데요. 저도 일단은 지수적으로는 오늘 시가 부분, 오늘 갭을 만들었던 이 시가를 회복해 주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부분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음봉으로, 즉 이 구간인데 5일선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캔들이 나오면 좀 주가가 무거워지겠죠. 이게 음봉을 뜨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근데 반대로 이 지점을 뭐 장 초반에 있다가 넘기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네, 한 번 더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겠죠. 또 이 구간에서는 또 막힐 거니까 아마 음봉형 이런 캔들이 나와서 월요일날 뭐 경우에 따라서 악재가 나온다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의 쌍고점, 또 여기서 또 한 번의 쌍고점을 주고 강하게 돌파가 안 나오면 이제는 떨어질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금요일 날은 일부 현금화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먼저 LG전자. LG전자는 전일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급이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은 흐름이어서 네, 오늘 어제 종가 무렵하고 오늘 68,400원 구간에서 두 번에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위아래든 지금 좀 막혀있는 흐름이라 원래대로라면 바로 가기를 희망을 했는데 시장이 안 따라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항상 1분기 때 견조한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윙 정도로 해서 끌고 가시면 아직도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일 애플로 인해서 LG이노텍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관련 주식이죠, LG이노텍.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애플 관련해서 LG이노텍이 빠진다면 지금 이제 이평선의 첫 자리가 곧 있으면 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선을 살짝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네, 과감하게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멀티카메라 관련해서 애플은 LG이노텍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온다면 또 우량주를 잡을 수 있는 네, 찬스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LG화학보다는 좀 많이 안 밀렸어요. LG화학보다는 안 밀리고 보합권에서 있는데 일단 얘도 21선까지 한번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좀 더 밀려서 강하게 21선이 닿는 구간에서 네, 1차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 구간은 이제 갭으로 돌파하는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첫자리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만원대 떨어지면 네, LG화학 접근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좀 더 추가 하락을 해야 되겠죠. 추가 하락을 확실하게 해주고 혹은 여기에서 뭔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PN도 마찬가지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봉 나왔으니까 이 상승 쐐기형이 딱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해서 보면 딱 잡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자, PPI. 오늘 카페에도 PPI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PPI를 11,100원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고점에서
사셨다니 11,1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오늘은 HFR이랑 이노와이어리스가 크게 많이 밀렸죠. 종목들이 아마 이제 그동안 올랐던 종목이 좀 기관들의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많이 밀렸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이 근처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집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사면 되는 거라. 그러나 일단은 5G 대장주들이 좀 밀렸기 때문에 PPI는 일단 오늘은 패스를 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종목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이지만은 지금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진짜 60일선 근처로 매수 밴드를 좀 옮겨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0일선에 근처에 온다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보고요. 아직 뭐 끝나고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KG케미칼 흐름 견조하게 가고 있고요. LB세미콘은 오늘 시장 반등할 때 저가 무렵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가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갔고, 일단 여기는 3분봉상 300일선 좀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페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지금 여기에서 내일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미 증시가 상승을 하고 관련해서 IT가 좀 움직여준다면 이러한 캔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오늘 매수에 들어갔고, 한 금요일까지만 보려고 해요. 아직은 포기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 AD칩스 자율주행 종목의 순환매로 보셔야 되고요. 오늘 일단 장 초반에 슈팅이 나와서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이거는 오전에 차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를 이 구간에서 좀 팔았어요. 이 위에서 50% 팔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나머지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구나. 네, 여기에서 나머지를 팔았고요. 이 구간에서 원래는 1, 2, 3, 5 구간을 버텨줘야 되는데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완전 다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지금 말고요, 추후에 이런 악성 매물이 이제 청산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볼 계획이고, 당분간은 또 포트에서 이거는 제외를 시킬게요.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여전히 홀딩입니다. MC넥스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봐봐야죠. 지금 말고 여기까지 21선까지 내려오면 또 봐보고요. 자, 서진시스템은 시장 대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에 수급이 좋았던 외인들의 이탈이 없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을 공략을 하고 싶었는데 공략을 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으니까 이 추세를 21선이 안 깨지면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이 안 깨지면. 자, 이노인스트루먼트 목표 주가를 지금 2,800원대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 들어간 거는 오늘 시초에 올라갈 때 좀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팔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또 매수해서 들고 있고, 내일장 이제 시장에서 갭을 좀 들어준다면, 그리고 5일선을 넘겨준다면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이 종목 지켜보시고요. 3분봉입니다. 분봉 3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자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대응 잘 해서 이 종목도 매매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초록뱀은 오늘 매수 매도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 빈도로는 이 종목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구간대, 네, 이런 구간대 들어가서 매수를 했고, 사실 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봤던 구간이 이 구간에서 봤었는데, 바로 이 구간에서 오전에 보고 있었는데 매매를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반등이 장중에 10 몇 프로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강한 종목 안에서의 매매가 진행되는 종목인데, 일단 이틀 동안 흔히 말하는 이게 쌍십자봉이라고 해요. 고점에서 나온 쌍십자봉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쌍십자봉은 재수 없을 때는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의 폭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면 5일선이나 3일선 매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떨어지면 이 정도 안에서 매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까지 초록뱀을 좀 보고, 쌍십자봉이라는 게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쌍십자봉이 어떤 거냐, 이런 게 쌍십자봉이라고 합니다. 상한가 이후 쌍십자봉, 쌍십자봉 이후에 양봉이 터지면은 위로 좋은데 음봉이 터지면 밑으로 쏟아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쌍십자봉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쌍십자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거의 이제 음봉의 깊이가 길기 때문에 이 상한가 윗봉부터 윗봉에서 마이너스 한 3% 구간 정도에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강한 종목에서는 그런 게 통하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매했던 거는 국영 GNM을 좀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가 못해서 신고가 종목 안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3,030원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을 봤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대충 여기 언저리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며칠 있다 다시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좀 코로나 쪽에서 수급이 좀 풀려야 다시 갈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한진칼은 오늘 장 후반에만 두 번 정도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오전 구간에서는 안 봤고요. 아예 오전 구간에서 안 봤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거죠. 한진칼은 뭘로 볼까요? 잠정에서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제가 본 거는 1시 20분 타이밍에 이거 140억 들어온 잠정치 1시 20분, 네, 이 시점이죠. 1시 20분 이 시점에 120억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얘네들 들어왔구나 라는 확신을 좀 했었어요. 확신을 좀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가 시작됐네요. 이제 일단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의 중심선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겠죠. 여기 한번 매도, 한번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안 와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내일장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제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얼마가 들어왔냐, 어제 대충 400억 이상 들어왔고요. 오늘도 지금 90만 주, 5만원 잡고 90만 주면 또 400, 한 50억 되잖아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약 1,3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었습니다. 고가에서 지금 물량 흡수 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1,300억이면 얘가 시가총액이 3조니까 일단 지분을 1.5%에서 2%를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봐야져요. 2%를 추가 확보를 하고 여기서 더 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물량이 잠겨버리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미 양쪽에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연기금까지 하면 전체 유통되는 주식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거래 대금만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물량이 잠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굉장히 좀 높은 위치예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인데
여기가 뚫리면 5만 원이 이미 오늘 뚫렸고, 이게 뚫리면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위로 솟아오르는 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보다는 짧은 타이밍에 이제 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수 주체가 있어서 살아있는 주식이고 마지막 슈팅을 기다리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코넥. KH바텍이 힌지를 하는 회사죠. 힌지를 하는 회사인데 새로이 지금 그 힌지를 하는 회사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폴더폰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눌린다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돌려놨고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는데 힌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도 굉장히 강하게 더 올라갈 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손절 잡는다면 뭐 한 10% 정도 러프하게 손절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시작된 종목을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뭐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분이 못 드리겠네요. 오늘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매도매매만 줄이면 이런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이렇게 이제 급변동이 심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